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오늘 아침은 미국 증시 휴장이라 쉬었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집을 좀 비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영상은 정상적으로 녹화하고 갈 건데 내일 저녁 영상부터는 부득이하게 핸드폰으로 좀 녹화를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좀 답답하실 수 있고 녹화 뭐 음질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혹시나 뭐 일정이 좀 변경되면은 따로 또 공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녹화 일정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마감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휴장이었어 가지고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이 오르지도 많이 떨어지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뭐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아시아장은요. 유럽도 지금 보시면 혼조하게 출발 예정입니다. 살짝 약세 출발 예정인데 그렇게 의미가 있는 뭐 그런 낙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다들 그 미국장이 휴장하니까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뭐 보시다시피 특별히 눈에 띄는 경제지표 발표는 없고요.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없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은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 거죠.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 그 FOMC 의사록 공개 요거 기다리고 있고요 시장이.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요게 내일 발표가 된다니까 그 정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어제 영상처럼 뭐 오늘도 그렇게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뭐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들이나 좀 점검을 하자면은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애매한 뭐 그런 시기라고요, 그죠? 금리 인상 후반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대세 상승, 앞으로 주식이 뭐 계속해서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혹은 아니다, 야 지금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들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뭐 쭉쭉 체크해 오던 뭐 다양한 지표들이나 좀 몇 가지 좀 보자면은, 예를 들면 한 번씩 보는 마진 댓이라 해서 이거는 미국 증시 신용 잔고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지표가 이게 또 어젠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여기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은 신용 잔고는 일단은 조금 늘었다. 신용 잔고는 이번 주에 좀 늘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파란색 선 보시면 조금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빨간색 선이죠. 조금 머리를 들었어요. 증시는 일단 박스권으로 해서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 신용잔고는 좀 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박스권 안에서 개인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좀 빚내서 주식을 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증시에 선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저 신용잔고가요. 그렇다는 것은 뭐 앞으로 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정도 조금 움직인 걸 갖고 지금 야 신용장고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오른다, 증시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딱 도장 찍기는 또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지표 한두 개를 보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뭐를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시가 중요한 저항을 안 넘어갔으니까, 그죠? 아직까지 위로 간다 할 수 없고, 증시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간다고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시간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신용장고가 뭐 조금 올라왔다, 뭐 이 정도만 뭐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뭐 예전에 이런 구간들, 2020년 전염병 나기 직전에 이런 때 보면은 뭐 이런 다이버전스 같은 게 좀 나타나긴 했는데, 지금 다이버전스죠. 신용장고가 줄어들면서 증시가 올랐다. 큰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건데 방향성 어느 쪽으로든 결정될 수 있다. 2020년 3월 달에도 약간 이런 느낌 나타났었죠. 신용장고가 줄어들었는데 증시가 크게 올랐던 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요렇다고요. 여기 파란색 선 증시가 올라가는데 신용장고는 더 떨어졌었단 말이죠. 이런 구간도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속임수였다. 그때는 빨간색 선이 방향성이 맞았구나, 올랐던 게 속임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지금도 그런 것일지 아니면은 뭐 올라가는 대로 증시가 뭐 계속해서 따라 올라갈지 어쩔지 아직까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이런 지표 오래간만에 한번 체크 한번 해봤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측면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이버전스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후반기니까 이제 방향 전환 뭐 이런 거를 이제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금리 같은 거를 봐도 그렇고 금리하고 증시 같은 거를 한번 비교해 봐도 뭐 그렇습니다. 그죠? 나스닥 비교해서 볼까요? 금리하고 나스닥 비교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그 파란색 선이 금리죠.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 이 구간입니다. 작년이 어디 구간이냐? 여기 요만큼 이쪽 구간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이 구간에서 증시는 크게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금리 인상 후반전이라고 방향 전환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최근엔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증시가 같이 올라간 이런 모습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 뭐가 속임수일지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혼조하다 이런 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달러 인덱스도 같은 모습이죠, 그죠? 달러 인덱스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나스닥 비교해봐도 비슷비슷합니다. 이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치솟는 사이에 이 주식 시장이 쭉 떨어지지 않았냐. 근데 보시면 최근에는 이 증시와 달러가 같이 가지 않았냐. 이것도 다이버전스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다양한 생각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답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답은 시간이 지나면 나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뭐 아래쪽으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가장 뭐 수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아무튼 장단기 금리차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역전이 돼서 마이너스 뭐 0.8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분명히 정상 비정상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주식시장에다 대고 너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지금 시세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지만 이 채권시장은 가치평가가 명확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옵션이란다. 채권은 만기가 길어지면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간 위험 프리미엄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는 거 이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이거는요.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계속해서 역전을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해결되긴 해결될 거예요. 이 해결되는 사이에 이건 주봉으로 바꾼 건데 아무튼 장단기 금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역전이 됐었던 적도 잘 없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회복될 때가 됐는데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아래쪽으로 볼 거면 올해 상반기 안에 뭐 승부를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튼간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저 장단기 금리가 결국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끌어내리면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될 수도 있죠. 근데 이번 이런 케이스든지 저런 케이스든지 둘 다 일단 증시엔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죠? 장기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되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이자가 얼마인 세상에 살아야 되냐. 이제 우리 앞으로 뭐 주택담보대출이니 뭐 이런 거 하면 도대체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느냐. 지금도 비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여기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무슨 일이 생겨서 확 내린다라고 해도 연준이 기준금리 이렇게 확 내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은 무슨 위기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렇게 내렸다면 뭔가 위기가 왔다는 얘기일 텐데 이래도 저래도 증시는 지금 뭐 큰일 났다. 주식시장 자체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식시장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금융시장의 진짜 대빵은 사실 채권시장인데 채권시장이 비정상이다. 채권시장이 병들어서 얘가 이제 병을 회복하는 사이에 증시가 좀 골골거리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지금 뭐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뭐 제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좀 보면서 가고 있고요. 작년엔 사실 달러 강세 하나 믿고 이제 계속해서 주식 하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러가 많이 떨어지면서 저도 사실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뭐 달러도 슬슬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뭐 아래쪽 보시는 분들 한번 개겨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저도 뭐 특별한 일 없으니까 했던 이야기 하고 또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뭐 시간 잘 보내는 수밖에요.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시장을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내가 보고 있는 저런 지표들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나 체크하면서 그냥 뭐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50pp 인상론이라고 일단 우는 띄워놨으니까, 지난번에 이런 비유 드렸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렇게 외치고 있다. 지금 하나만 더 하더니 결국 50pp 인상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추의 무게를 늘렸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부상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아무튼 뭐 계속해서 위쪽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죠? 야, 봐라,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마진댓, 신용잔고 이런 거 보면 아, 주식을 샀다, 이렇게 신용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 주식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신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 경제 지표들 겁나 좋지 않냐, 금리를 좀 올리지만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식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솔직히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쨌든 뭐 근데 뭐 저는 뭐 나름 뭐 제가 믿는 거 뭐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 저런 걸 붙잡고 일단 한번 끝까지 늘어져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날 했던 이야기 여기 정도에서 적당히 하고요. 뭐 특별히 지금 주식시장 점검할 것도 없어요. 중국 증시도 박스권, 뭐 일본 증시도 박스권, 한국 증시도 박스권, 뭐 유럽 증시도 박스권, 다 같이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눈치만 살살살 보고 있죠. 네. 그렇다고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뭐 딱히 방향성을 보여줄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내일 밤이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물가 지표가 있으니까 충분히 기다리겠죠, 그죠? 네. 근데 일단 뭐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은 뭐 그런 건 맞다. 50bp 인상론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좀 조금 더 강한 게 자극이 되긴 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미리 시장이 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아마 이 정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쭉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증시도 오늘 뭐 딱히 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 똑같아. 박스권 한가운데 있고 갈수록 변동성을 죽이고 있고, 다만 아래쪽으로의 불꽃도 위쪽으로의 불꽃도 뭐 꺼지지 않았다. 똑같습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풋옵션이 죽었냐?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니까 오늘은 그냥 하락하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뭐 지수가 상승했어도 풋옵션에 그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반드시 시장에 하락 마감했었어야 되는 날이긴 해요. 풋옵션 입장에서 오늘 하락 마감하면은 이제 풋옵션은 바로 어이없게 박스권 하단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박스권 하단이 미국 증시도 휴장했는데 바로 붕괴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풋옵션 잘 버티고 있고, 뭐 그에 맞게 적당히 선물지수 움직여주고 있고, 뭐 그런 상황. 그 와중에 하여튼 신기하게 이 콜도 잘 안 죽고 풋도 잘 안 죽으니까 뭐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지금 보시면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추세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가 추세 전환일까요? 여기 보시면 박스권 상단 대충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9.2, 19.3 이 정도 자리가 V 코스피, 한국 지수, 한국 코스피 변동성 지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이고,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 이제 추세 전환이겠죠. 근데 아직 이게 방향성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지수가 빠지면서 이게 변동성이 올라갈지, 지수가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올라갈지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지금 와서 주식 사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거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도 없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이야기.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살펴봤고, 뭐 굳이 뭐 콜하고 풋하고 뭐 따져서 누가 더 유리하냐를 따져보면은 솔직히 뭐 둘 다 지금 똑같습니다. 상황이. 얘도 비리비리하고 쟤도 비리비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풋옵션이 조금 더 굉장히 중요한 자리 부근이긴 합니다. 풋이 지금 전저점 자리, 여기 박스권 하단 자리 이거 지키냐 못 지키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콜은 뭐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뭐 여기서 아래쪽으로 보면 약간 더 아래쪽까지 좀 더 여유 있고 위쪽으로 좀 여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풋은 이제 완전 이제 배수의 진, 완전 이제 골목 끝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태, 코너에 몰려있고, 뭐 콜은 조금 여유 있는데 콜도 그다지 뭐 건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요 정도 봤고요. 원달러 환율 지금 이제 뭐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켰습니다. 방향 전환 다시 될 수도 있어요.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일단 내려오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려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밤에 또 미국이 어떻게 하면 또 올라가겠는데, 일단은 3거래일 동안 못 갔다. 이거는 그냥 아직 눌림으로 보기에는 조금 깨름칙한 면이 있습니다. 뭐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는 생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항은 누적시켰고 이런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 이제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저 같으면은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한 1270원까지는 1270원까지는 일단 뭐 눌림으로 봐주겠습니다. 내려오는데. 근데 이 자리 붕괴시키면 이제 전 더 이상 이제 달러 아무것도 안 들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은 꺾일 수 있다. 뭐 여기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눌림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눌림 나올 수 있어요. 눌림의 한계는 1270원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달러고 뭐고 다 팔아버릴 거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요. 이번에 올라올 때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쭉 많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번에 잘해야 돼요.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달러 들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진다. 진짜 진정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아래쪽으로 쭉쭉쭉 진짜 몇 년 동안 잘 갈 수도 있다는 거. 달러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잘못 꺾이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좀 집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기존 보유자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얼추 특별한 거 없고 다 뭐 살펴봤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정작 현물은 좀 약하네요. 그죠?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는데 대장주들이 좀 약한 거 보니까 또 시장이 좀 약한가 싶기도 하고, 모릅니다. 저런 거 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 뭐 해야 될까요? 박스권 하단 자리, 그죠? 지지력 테스트 하면 되겠죠. 나스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디였죠? 2월 10일 날 종가 12,350 정도 되는 자리, 오늘 밤 지지력 테스트해서 붕괴되면은 이제 방향 전환 아래로 가는 거고요. 붕괴 안 되면 또 박스권 지지부진하게 계속 되는 거고, S&P는 어디였죠? S&P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한 4,090 정도 됩니다. 미국 증시 시작 전부터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요. 4,090 오늘 보니까 저항 테스트 할 것 같네요. 그죠? 4,090 저항 테스트해서 4,090 다시 돌파 한착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올라가면 이제 S&P는 방향 전환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평상시에 맨날 말씀드리던 거 그런 것들 이제 점검하시면 됩니다. 또 평상시하고 똑같이 잊지 않으셔야 될 점들.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추세 전환하긴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03.7이었나 8 정도 그 자리가 추세 전환 기준이었는데, 일단 그 자리 돌파 한착했고 추세는 전환됐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자리라고요. 지금 일단 몇 거래일간 저항이 누적됐죠. 저항이 누적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못 가는지, 이 지지력 싸움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점들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변동성 지수들이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어딘가를 돌파 한착해야 된다, 어딘가를 넘어가야지 되는데 넘어가는지 여부 이런 것들 보자고 맨날 말씀드리고 있고요. 금리 잘 봐야 되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10년물 금리는 전고점 자리, 여기 직전 고점 자리에서 지금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돌파 한착하면은 목표치 저 위쪽까지 열리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해서 잘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나 현금 갖고 있는데 채권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밤 잘 보시고, 오늘 밤에도 여기 직전 고점 여기를 못 넘어가면 채권 투자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못 넘어가면 또 아래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채권 투자하실 분들 오늘 밤이 좀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2년물 금리도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2년물 금리도 여기 보면 전고점입니다. 2년물 금리 전고점, 여기가 중요한 저항인데 이거 저항을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넘느냐 못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올해 전체적인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이게 바로미터일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여기 돌파 한착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올라가도 사실 부담, 떨어져도 부담, 어쨌든 주식시장은 둘 다 부담이긴 한데, 이 채권 투자하신 분들 혹은 뭐 증시에 투자하셨던, 하여튼 일단 뭐 내가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좀 주의해서 잘 봐야 되는 자리이다. 올해의 방향성에 대한 큰 힌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얘가 지금 전고점 싸움 하고 있는데 전고점 싸움을 어떻게 할지,
쌍고점으로 만들어내서 꺾일지 또 올라가면서 또 시장의 긴축 우려가 본격화될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할 말 없다고 했는데 결국 20분을 또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